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일단 오늘 시장 정리부터 깔끔하게 해봐야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크리스마스용 넥타이 하고 와주셨네요. 네. 예. 자, 시장에 산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로봇 쪽에 있어서는 이미 여름부터 굉장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로봇은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주만이 이렇게까지 깊은 뇌리를 우리를 2025년 장식하고 있는데 네. 내년도까지 바라보시는지도 같은 맥락으로 여쭤볼게요. 원래 산타 랠리가요. 네. 크리스마스 전일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다음부터. 산타 랠리 네. 1월 첫째 주까지가 산타 랠리 기간으로 우리가 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주에 대해서 최근에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6일에 그 CES 2026이 예정이 돼 있죠. 이때 이번에 로봇 위주로의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소니, 혼다,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자율주행하고 로봇택시를 출시하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로봇으로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아틸라스가 출시될 예정에 있죠. 현대차의 자회사격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족 보행에 있어서는 뭐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아틀라스가 출시가 되면서 이번 그 2026에서 CES에서 로봇 위주의 이슈가 크게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의 흐름들은 조금 더 진행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리셨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조선주를 투자할 때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조선 3사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엔진주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가 움직이는 형태로의 순환매가 한 차례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조선 3사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강세 현상을 보여줬던 로봇주들이 한 차례 쉬어주는 구간에서 현대 무벡스와 같은 주변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순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주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는 한 템포 쉬어줬다 투자하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좀 더 기회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치고 보겠습니다. 재료 가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좋게 평가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서 추가 시세 노려볼 수 있을까요?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또 어제 저희에게 각인시켜준 포스코 DX네요. 로봇주에 대해서는 한 템포 쉬어준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DX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룹사에서 로봇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은 지분 투자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같은 회사에 지분을 확보해서 로봇 사업을 키워나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 물론 현대차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긴 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자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로봇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차 그룹은 기업 내에서, 그룹 내에서 IT 솔루션 자동화, 물류자동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DX가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자동화, IT 솔루션 같은 회사,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DX가 관련한 사업을, 로봇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그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포스코 그룹 하면 위험한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고로, 그러니까 쇠 녹임물 한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그 가열된 코일 같은 걸 운반한다든가 이게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AI 피지컬을 통해서 일부 로봇들이 진행하는 형태로의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을 포스코 DX가 추진하는 형태로의 그룹 내에서 가름마가 타졌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로봇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죠?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포스코 DX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계속 추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이 한때 또 무성했었는데 현대오토에버의 느낌처럼 포스코 DX 또 여기가 원래 포스코 ICT 쪽이었다가 그렇죠. 이름을 바꾼 이름 거기 바꿨죠. 때문에 그쪽 영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자, 그러면 관심주이긴 한데요. 지금 뭐 저희형 구간처럼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상방 열어보시는 거예요? 어제 강했고 오늘은 예. 살짝 눌림목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로봇주는 숨고르기 과정에 진행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네. 한번 관심 가져도 오늘의 눌림목은 매수를 위한 눌림목 과정에서 흐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 형태의 종목들은 지속적인 흐름에서의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산타의 바구니 안에 포스코 DX도 있을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산타 랠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또 신년 효과 연속해서 우린 기대할 수 있을지 지금 어떤 정리를 해놔야 할까요, 저희는? 전체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12월 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시장 모습에서 중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장은 10년의 기간 동안 7번 상승했다는 흐름 내에서의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위주의 중심의 상승이 1월 장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를 거친 다음에 1월 장에서는 지수의 강세장이 진행되질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월을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오늘을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동시호가 마무리 구간이고요. 결국에는 오후 들어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14포인트 좀 내려왔고 코스닥은 4포인트 내려오면서 마이너스권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환율이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외환 당국에서 고강도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했던 업종들의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지수가 좀 힘을 빼면서 오늘 마감이 됐죠. 하락으로 일제히 끝났는데요.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4,108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7% 정도 내려가면서 915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환율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452원쯤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볼 텐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사자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3천억 원 가까이 담는 모습, 선물 쪽에서도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환율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34원가량 하락했습니다. 1,450원대 아래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팔자세로 마무리됐고요. 기관은 매수 규모가 조금 더 커지긴 했습니다. 개인도 함께 담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상승 탄력이 강했었던 쪽에서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도 확인됐고요. 일부 섹터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좀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쪽에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또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그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IT 톱톱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모두 다 쉬어가는 흐름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ABL 바이오와 리가캠 바이오, 한미약품 정도가 빨간불 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삼성 에피스 홀딩스 비롯한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위고비 시대가 온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일부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기도 했지만 또 세론에 대한 경계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주 안에서는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조선 쪽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이제 조선업의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었던 한화오션도 오늘은 3.5%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쪽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HL만도도 2%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섹터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서 독일에 있는 에이다스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불을 지펴주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도 오늘 대표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만 스페이스 X와 관련한 상장 모멘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 크게 변동성을 나타냈던 쪽들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부 반등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오늘 온도차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는 CATL과의 공급 계약 소식 속에서 오늘 크게 시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식품주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일부 종목들 선별적인 흐름 나타냈고요. 로봇주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는 오늘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게임 엔터에서는 NC소프트가 5% 가까이 오름세 나타냈고요. 항공, 여행 관련주들 빨간불 띄는 가운데 한진칼이 7%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만 1,1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한화오션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4% 가까이 약세였지만 오늘 거래량 상위 2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동제약과 현대약품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오늘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주도 함께 올라와 있지만 다만 주가는 쉬어갔다라는 것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IT 투톱과 함께 한화오션 그리고 현대차 눈에 들어오고요. 천일고속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양고속은 어느 10%가량 급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대무벡스 계속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한라캐스트뿐만 아니라 휴림로봇 등등 로봇 관련주들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일부 우주항공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26%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핵융합 관련주 비츠롯 엑스텍도 여전히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무벡스가 1위를 기록했고요. 알지노믹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여전히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봇주가 많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투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58만 7천 원 이하였어야 되는데 58만 8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네, 1,000원 차이입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확실히 휴장 앞두고 나서 지수 전반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더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급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는 오늘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디서 기회를 노리면 좋을 것인지 자, 금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섹터 연말을 공략하실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너무 조용했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 챙겨주셨네요. 네, 한 달 정도 쉬었죠. 예.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바이오주가 특별하게 강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올해를 며칠 앞두고 또 1월까지 해서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1월 16일 즈음에서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죠.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것 같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노란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있죠.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이 세제 개편하고 기관 참여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코스닥 시장에는 바이오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의 대부분이 시총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회사들이 규모가 큰 회사들이겠죠. 그리고 기관이 선호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역시 시총이 큰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총 내에서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기관들이 이제 참여 진행으로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조정 한 달 동안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알테오젠 기준에서 55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30% 이상의 조정을 받았죠. 이제 반등 줄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측면에서 남은 기관 그리고 1월 바이오주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CES도 있고 로봇 행정명령 이야기, 우주항공 이야기도 있지만 네. 여러분 정말 우리 바이오는 찬바람 불 때 봐야 하는 이유가 또 학회 모멘텀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말 갈래를 많이 놓고 생각하는데 탑픽 종목 열어보면서요. 종목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ABL 바이오 명불허전이죠. 네.
ABL 바이오는 재료 가치가 뭐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뭐 기술 수출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데요. 네. 아마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 정도에 이 자회사를 나스닥 상장시키거나 아니면 M&A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약 개발 자회사고요. 최근에 이 자회사에 500억 이상을 투자한 아주 유망한 자회사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부각이 될 때는 역시 최근 강하게 버티고 있는 ABL 바이오의 주가 상승 흐름을 노려볼 수 있다. 앞서 제가 알테오젠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테오젠은 대표주, 선도주, 리딩 컴퍼니이고요. 알테오젠이 일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따라가는 후발주들의 주가 탄력이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ABL 바이오 같은 흐름에서의 종목에 대해서 현 시점 바이오가 간다면 ABL이 먼저 간다. 라는 측면에서 선제적 접근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목표 가격은 일단 많이 넓게 멀리 잡기보다는 전고점 21만 원까지 잡아가시면서 손절은 17만 5천 원 수준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래 쉬었어요. 네. ABL 바이오 20만 원 뚫면 좀 더 기대해 볼까 했다가 또 기회 안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돌파력까지 넘보는 목표가 21만 원 챙겨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추가 전략 받고 싶은데 우리 엔터주가 네. 분위기를 잡기 전에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SM으로 챙겨보고자 하고요. 그렇죠. 사실 최근 들어서 홍콩에서 드림 콘서트인가요? 네. 그거가 열린다라고 하니까 SM 쪽에서 직수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좀 더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하고요. 제가 시장을 통해서 특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일반 고객과 지점장 생활할 때 일반 고객과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즉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사이가. 미리 일주일 전에, 3, 4일 전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빠르게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전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M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엔터 쪽에 있어서도 기회 계속해서 저희는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더 꼼꼼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겠고요.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